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식전 공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필리핀의 아름다운 여인이 전주에 멋진 남성과 만나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오신 지젤님께 멋진 노래 부탁합니다. 들판에 마른 바람이 슬퍼 내가 돌아선 하늘에 살핀 낯달이 슬퍼 오래도록 잊었던 네, 감사합니다. 지젤님의 노래가 이 계절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색소폰 연주가 오민정님의 연주를 듣겠습니다. 연주곡은 펠리스 나비다입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쾌한 음악이 코로나19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주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대준님의 노래 어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준님을 무대로 모십니다. 못하려고 날렸거든 살라거나 못 날려면 못 날 거야 살자니 옷색이 죽자니 연호 신세가 아니네 어메 우리 못하려고 소갈머리 없는 이모 거짓하여 이리 알지 속만 하면 누가 알아 어떤 친구 팔자 좋아 장가간 돈 살도 파는데 못쓸 놈의 노래 팔자 어메 우리 못하려고 난다 어메 우리 못하려고 날란다 실전 공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주에서 활동하는 젊은 성악가이시죠. 테너 오현웅님의 노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래와 또 노랫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좋은 노래 감사하다는 화답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식전 공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본 행사의 문을 열까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연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포용적 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침 오늘의 주제가 미술의 세계, 신상의 눈을 뜨다로 다문화인들의 정서에 도움을 줄 거라고 합니다. 오늘의 행사가 시대적 흐름에 시의적절하고 소중한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미래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먼저 하신 문화예술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미래문화연구원 이형구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지요. 금방 소개받은 사단법인 한국미래문화연구원 원장 이영구입니다. 어떻게 공연 잘 보셨습니까? 네. 예전에 어떤 공연을 금년에는 여러분께 선을 배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함께 많은 가족이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다문화에 관련된 모든 행사를 했어야 함에도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행사도 금년에 8월, 9월, 10월에 해야 될 그 행사를 미루다 금년이 가는 마지막 달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게 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식전 공연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먼저 처음 나와서 유창하게 우리 한국어로 노래를 해주셨던 지대리는 필리핀에서 한국어로 시집와 다문화 가족입니다. 듣기 좋으시죠? 여러분도 이렇게 한국어를 잘 하셔서 다음에 무대에서 이렇게 같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소개해야 될 분은 오늘 사회를 봐주신 분은 우리 한국미래문화연구원 부원장님이십니다. 직접 부원장님이 사회도 봐주시고 또 우리 다문화 여러분과의 아주 친숙한 두 분의 전문 교수님께서 강의를 마음적으로 미술이라든가 기타 명상이라든가 등등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이 손으로 이것저것 작품을 만드는 시간보다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질병이 모두 물러나고 다시 모든 가족이 모여서 도란도란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큰 문화를 느끼는 시간이 갖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내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늘 수고가 많으시죠. 이영구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강사님으로부터 강연을 듣겠는데요. 먼저 시인이시고 명상가인 송희님을 모십니다. 오늘 강연할 주제는 색채로 알아가는 몸치유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송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 와서 고향을 떠나 여기에 정착하며 살고 계시는데요. 우선 정말 살만한가, 행복하신가, 안부를 여쭙는 것으로 이야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각각 독특한 성향, 성품, 성질 모든 것들이 있듯이 물론 이런 풀에나 나무에나 쇠에도 각각의 성향이 있죠. 그런데 지구의 77억 모두가 다르지 않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저희들의 몸입니다. 인간이라는 공동체, 이렇게 만지면 느껴지는 살과 뼈와 물로 된 그런 것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흐르고 있는 생각들, 우린 두 번째 생각들이 또 우리 모두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공통적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 우리 몸속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몸통 속에 차크라라고 하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데요. 색채를 통해서 나의 몸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색깔과 내 몸의 신호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모든 것에 성질이 있듯이 색깔에도 성향이 있어요. 성질이 있고. 그래서 참 우연히도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빨강색은 여러분이 얼핏 생각하기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빨강하면 열정, 욕망, 성취감, 추진력, 행동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에서 빨간색이 부족할 때 빨간 빛을 잘
생성을 내지 못할 때 생각으로는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몸이 움직이질 않고 추진력이 적고 미뤄지고 하는 것이 바로 내 몸에서는 빨간빛이 잘 돋아나는 게 적구나, 이런 신호를 알아차리면 돼요. 다음은 또 주황색이죠. 주황색이 뜻하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 솟는 색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주황색이 솟아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이 또 약하면, 솟는 양이 적으면 즐거움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바로 이 부분이 막혔을 때 여러분이 요즘 말하는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조울증이 있다. 이럴 때 보통은 조울증이나 우울증 이런 것은 예전에는 있던 언어가 아니에요. 이 현대에 있어서 너무 많은 질환이 있다 보니까 현대의학적 용어로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게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우리 몸은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주황색 부분을 살려내는 연습을 통해서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3분의 2 거의 내가 치유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존재감을 뜻해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래서 나는 왜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게 이렇게 자랑스럽고 행복하지가 않을까? 이럴 때, 아, 내에게는 노란빛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면 그 노란빛을 많이 생성하게 하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존재감이 생기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빨주 노를 했죠. 이제 녹색빛이죠. 풀색, 그린색. 이거는 오목가슴 쪽에 그 사랑과 자비가 피어나는 자리를 상징하는데요. 내가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뭐 TV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흑부정물을 아이들이 막 퍼먹고 이렇게 살아도 아무 슬프지도 않고 이런 거는 가슴이 피어나지 않아서 그렇죠. 사랑과 자비심이 부족한 내 몸이구나. 그러면 이 오목가슴 쪽이 막혀서 그린색이 피어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색채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요가를 한 사람들이면 뭐 요즘에는 유튜브 박사가 있죠. 뭐 지식인도 많고 거기 검색해보면 차크라 요가 찍으면 인도말이건 영어권이건 간에 그 영상이 떠돌아다니는데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내 몸을 치유하는 쉬운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빨주, 노초, 파랑색이죠. 파랑색은 이제 연 하늘색하고 비슷한데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럴까, 넓게 봐주질 못하고 자책하고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너 이렇게 바보 같아, 멍청이 같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시켜는 그런 사람들은 목 차크라, 목 부분, 자기 수용 부분이 막혀서 그래요. 그래서 파란색이 돋아나는 게 적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목주인데요.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저처럼 강사거나 선생님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목이 아픈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게 목이에요. 감기균이 있을 때 목부터 오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물론 뭐 하루 종일 떠들이대면 목이 상하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랑색은요, 눈썹과 눈썹 사이, 제3의 눈을, 위치가 제3눈에서 돋아나는 색인데요. 그 남색은 약간 아까 파랑색보다 약간 진한 남색은 이 직관력이 뛰어나고 지혜력이 피어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나는 왜 직관력도 없고 뭐 예감도 없고 감각도 둔해, 그러면 내가 멍청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제3의 눈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았구나, 발달이 덜 됐구나, 이렇게 자기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 차크라는 정수리에 있는 크라운 차크라, 7번째 차크라인데요. 무지개색 중에 보라색이죠. 정수리는 환희심과 통찰력과 도통했다고 하는 이런 에너지가 솟아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자기 자신을 무지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 몸은 그렇게 신비한데 자기 몸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한 생에 그냥 흘러가 버리죠. 우리는 자기 몸을 치유하고 가꾸고
굉장히 의식을 높이고 할 수 있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 이런 색깔들이 주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 여기는 지금 전주인데요. 효자동 그러면 효자가 많아서 효자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효자동이라고 해놓으면 효자가 하나라도 나올까 봐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푸른색이 굉장히 당겨. 그러면 내 몸에서 푸른색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옷을 고를 때에도 이렇게 자기가 당기는 색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부족해서 당기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열정이 부족하고 욕정도 없고 쉽게 말하면 섹스욕도 없고 이러면은 빨간 팬티에 빨간 속옷을 입어봐라 하는 것이 일리가 있듯이 자기 정열을 솟구치려면 빨간색을 입어주고 내 존재감을 막 드러내게 하려면 노란색도 입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생활 방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차크라 위치를 보게 되면 어떻게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치유할 수가 있나. 가장 아래 빨간색, 제가 전에는 빨주노초 파남보로 설명했지만 몸에서는 가장 아랫부분에서 빨간색이 돌출이 되는 위치예요. 항문과 생식기 사이에 조그만 관략근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빨간 빛이 많이 돋아나야 돼요.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발성음은 LANG, 랑이라고 소리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유튜브 검색해보면 차크라 요가 찍으면 그 음악이 떠요. 물론 인디안 말이거나 영어거나 그러겠지만 발성할 때 따라서 하면 돼요. 또는 혼자서 오늘 방법을 익혀가서 해도 돼요. 나는 그냥 성취욕도 없고 뭔가 되고자 하는 욕심도 없고 나는 그냥 맨날 생각만 하다 세월이 다 가고 있어. 이런 분들은 1번 차크라인 빨간색이 돋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항문과 생식기 사이에 있는 조그만 관략근에서 빨간색이 피어난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발성을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내쉴 때 이런 식으로 발성을 계속 함으로써 랑만 집중적으로 일주일을 해본다든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성취감이나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나 열정이 솟는 그런 연습이 되겠어요. 두 번째 이제 위치는 배꼽 아래 단전 부분인데요. 거기는 아까 이것이 막히면 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하는 자리니까 주황색이 피어나는 걸 상상하면서 단전 부분에다가 거기서 막 주황색이 피어난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발성을 VANG 방 하면서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CD에서는 7번씩 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은 하루 종일이라도 해도 상관이 없죠. 속이 비어있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뭘 많이 먹지 않은 상태에서 할 때 에너지가 막 돌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배 부분인데요. 배꼽과 오목가슴 사이 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내 자존감이 막 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가 활성화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슨 일이든 서슴 없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는 이렇게 또 랑이라고 발성하고 그 다음에 오목가슴, 아까 그린색으로 상징하는 이 오목가슴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시피 사랑이 자비가 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양 하면서 초록빛이 막 돋아나는구나 라고 상상하면서 발성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만 봐도 눈물이 나서 잠을 못 자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깨어나게 되죠. 남을 비난하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목 차크라는 파란색으로 나타내는데 자기 수용을, 자기를 용서를 못해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런 사람인지 이런 자기 비하, 좌절 이런 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연습이 5번째 목 차크라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항이라는 발성으로 계속 파란색이 돋아난다 생각하면서 항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그런 자기 수용 능력이 피어납니다. 자기를 수용해야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해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개가 남았는데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있는 제3의 눈의 자리는 이제 그 직관력이 피어나고 모든 것이 잘 보이고
세상이 훤히 내다보이고 뭐 도통한 사람들도 6차크라부터 피어난다고 하죠. 제3운운이 발달한 사람. 근데 1번 차크라부터 빨주, 노초, 파, 남이 다 막혔는데 여기만 피어난 사람을 우리가 선무장이라고 해요. 점쟁이들이 다른 건 다 막혔는데 보이는 것만 잘 보여. 6번 차크라가 활성화된 경우 거기만 막 굉장히 피어난 사람을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이제 그게 6번 차크라가 잘 피어나게 되면 그렇게 직관력이 생기고 관찰하는 능력도 생기고 예지력도 뛰어나고 하는 것이 제3의 눈입니다. 마지막 차크라는 이제 정술인데요. 여기까지 이제 다 열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농담으로 뚜껑이 열렸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뚜껑만 열린 게 아니고 1차크라부터 7차크라까지 우리 에너지체가 활성화되면 몸통 가운데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회오리바람이 이는 것처럼 막 에너지가 돌아요. 정수리까지. 그러니까는 생식기 부분부터 정수리까지 계속 에너지가 돌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몸을 갖게 되고 모든 삶의 밸런스를 맞추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이런 짧은 강의를 했는데요. 마무리할 때 내가 어디가 좀 아프다. 그러면 어머 나 우울증이야. 무기력에 빠졌어. 이렇게 병명으로 자기를 명명하지 말고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내가 2번 차크라가 막혀서 그렇구나. 내가 1번 차크라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연습을 먼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병원에 가더라도 가야지. 라는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이렇게 보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이님의 강의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도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면은 일어나자마자 앉아서 랑 하면서 한번 명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좋은 강연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시몽남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시몽남 시인님의 강연의 주제는 마인드맵 활용입니다. 네, 시몽남 시인 역시 우리 친구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죠.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몽남 시인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시는 여러분 건강하시죠? 요즘에 연일 들려오는 코로나 소식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또 깜깜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수선하실 텐데요. 사실 우리 안에는요 이런 불안하고 어수선하고 갑갑한 마음이 아니라 더 좋은 것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긍정과 부정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오래 살까요? 긍정인가요?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나예요. 나기 때문에 내가 밥을 주는 녀석이 오래 삽니다. 그래서 나를 우울하다라고 하는 분은요 계속 우울하다에 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거에 늘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가 이렇게 물어도 답이 바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밥을 항상 잘 차려주셨군요. 저도 짧은 시간에 마인드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볼 텐데요. 마인드맵의 개념과 그리고 마인드맵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마인드맵 활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지도를 그리듯이 줄거리를 이해하며 정리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영국의 심리학자 토니 부잔이 개발한 프로젝트 관리법인데요.
21세기의 노트 필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그 직선식 빨강과 검정과 파랑으로만 하던 노트 정리를 세 가지 색을 사용하고 그 색과 그 핵심 단어 그리고 이미지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거 넘겨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인드맵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볼 텐데요. 장기간 저장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선 필기보다 방사형 필기이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우리의 뇌는 자뇌와 우뇌로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이 자뇌는 어떤 겁니까? 정리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거고, 우뇌는 공상하고 그리고 음악을 듣고 이런 비언어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마인드 매핑을 많이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발달을 하면 자와 우와 뇌가 발달해서 무엇이 발달을 하냐면 다중지능이 발달을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인드맵의 활용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동시를 쓰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동시를 쓰고 독후감을 쓰고 일기를 쓰고 신문 사설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소개서를 하고 줄거리를 요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다음에 예로 보기로 할 텐데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방학을 맞이하게 되고 아이들과 함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이들과 앉아서 간단한 책을 읽고 매핑을 해보고 색칠을 하고 그러면서 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주 저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그 다음에 넘겨서요. 자, 1차적으로 마인드맵, 두뇌의 마인드, 노저 스페리가 이야기한 두뇌를 가지고 아주 한 10장이 넘는 논문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간추렸습니다. 아주 보기 쉽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뇌 한번 보세요. 세 가지 색을 사용을 했죠. 먼저 세 가지 색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뇌는 계산하고 숫자, 분류 이런 것들이 있고 오른쪽 뇌는 음악을 듣고 공상을 하고 우주를 상상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잠깐 눈을 감아보실까요? 자, 눈을 감아보는데 금방 그 영상이 다 떠오르죠. 색도 떠오르고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음표도 떠오르실 거예요.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시각적 효과가 눈을 뜨시고요. 시각적 효과가 크다 말을 했어요. 장기간 저장 능력이 크다. 이게 바로 마인드맵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넘겨서 이제 그러면 아까 다중지능이 발달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중지능이 발달할 거냐 이야기를 해보면요.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개의 지능이 우리 인간한테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1%밖에 자기 지능을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검증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능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도 보면 아실 거예요. 나는 어떤 지능이 있어서 무엇을 잘하는가? 어느 지능이 있는 사람은 시인이거나 방송 아나운서들이겠죠. 여러분 보면 금방 알아요. 논리수학은 과학자들, 신체운동은 체육선수들 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넘겨서요. 여러분들은 잠시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천재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수많은 지능의 영역이 있지만 아직 이렇게 8개로 분류를 제가 간략하게 해보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조금씩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방미인이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천재야라는 말을 하는데요. 골고루 다 잘하기 때문이에요. 즉 우뇌와 자뇌를 다 발달시킨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발달을 하느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마인드 매핑을 하게 되면 마인드 매핑은 생각하고 정리를 하는 과정까지는 자뇌예요. 자뇌의 역할인데요. 이것을 색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나누고 하는 과정은 우뇌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달에 두 개의 뇌가 발달을 하게 되면 지능이 점차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나한테는 어떤 지능이 발달해 있는가를 잘 판단해서 이왕이면 나한테 주어진 지능을 자꾸 캐내고 발달시키는 게 더 훌륭하게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넘기면 곧바로 이제 마인드 매핑하는 방법이 나와요. 우리는요, 마인드 매핑을 하려면 먼저 생각을 꺼내야 돼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각을 꺼내는데 주저없이 생각을 꺼내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표현을 하는 게 마인드 매핑의 과정이 되겠는데요. 제가 넘겨서 어떤 아이한테 현장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매핑을 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매핑을 합니다. 브레인스토밍 넘기고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버지의 현재는 무엇을 하고 앞으로는 무엇을 하는지 결론을 내서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매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좀 내려서 아까 그 아버지에 대한 매핑은요, 그 뒤에 제가 수록한 뒤로 넘어갔네요. 수많은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나온 그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핑을 하려면 언제나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넘어갔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장인데요.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아까 그렇게 간추린 거예요. 글자로만 간추렸죠. 그런데 나의 아버지 그것만 가지고 다니면 어디 가서든지 브리핑을 할 수 있고 외울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아버지니까 안 외워도 되는 부분이지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마인드 매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옆으로 길게 이렇게 도화지를 예전에는 우리 항상 이렇게 놓고 글씨를 썼죠. 모든 걸 했어요. 근데 마인드 매핑은 확산적 사고를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자, 이미지를 그려야 되겠죠. 넘겨서 이미지를 그리면, 자,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번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매핑을 하는데 이렇게 잡아줬죠. 제일 처음에 중심 가지를 넘겨주세요. 중심을 그리고 이미지를 그리고 3가지 이상으로 가지를 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거는 어느 대회를 나가거나 정말 아이들하고 할 때 하는 방법이지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지만 일단은 이미지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지를 3개를 그려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마인드맵을 했다면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읽을 때는 넘겨서 2번 넘겨주세요. 환경을 주제로 한 매핑으로 갑니다. 자, 환경을 주제로 매핑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환경이라고 하면 이미지를 다 놓고 나서 수지오염과 대기오염 이렇게 나누었죠. 이렇게 나누는 것까지가 자녀의 역할이고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아, 나는 네 가지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 자녀고 색을 칠해 가는 과정이 운의 역할이 되겠죠. 읽을 때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는다는 거. 그럼 넘겨서요. 백두산 마인드맵, 이건 대회에서 나가서 상을 받은 마인드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읽을 때는 항상 여기서부터 읽어서 이렇게 나가죠. 근데 특징이 있죠. 빨갛게 전체를 했고 파랗게 전체를 했고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색을 계속 끌고 나간다는 게 엄청 어려워서 아이들이 참 헷갈리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되게 되면 잘하게 되는 거죠. 넘겨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줄거리 요약하기, 아까 그 일기쓰기, 동시쓰기, 줄거리 요약하기 등이 있는데요. 여기는요 동화를 줄거리를 요약을 했어요. 이 한 장만 가지고도 어린 아이들하고는 한나절을 놀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주면서 이걸 읽으라고 합니다. 자, 읽어보라고 하면 아이들은 상상력을 해가지고 읽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대회에 나가서 본선에 진출된 작품인데 이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해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벌써 낫의 갈표를 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이 얼굴과 이거를 이퀄을 시켜놨어요. 뭔가 아이들이 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어린 내 자녀나 또 손주, 손녀들하고 이야기를 할 거리가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풀어보면 이건 이제 마인드맵을 해놓은 거예요.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 그 이야기는 뒷장에 있습니다.
그 뒷장에 이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뒷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매핑을 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그걸 주고 읽으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방학 동안에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 그리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크레파스 주면서 하라고 하면 정말 다른 거 귀찮게 안 하고 아주 잘 놀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그 효과적이고 마인드맵의 어떤 정점을 찍었던 이야기인데요. 아동 시쓰기를 그 어디 방과후 학교가 아니고 어디 아동보호센터로 갔었는데 달걀 한 판과 부탄가스를 들고 가서 달걀을 삶게 하고 삶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놀았어요. 물이 끓으면 애들아 물이 끓어 와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부르고 먹을 때는 맛이 어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했는데요. 이건 제가 매핑을 한 거예요. 이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이들한테 이걸 하면서 이거를 줄글로 한번 써볼까?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썼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끓는 냄비에서 춤을 추고 잘 깨지고 뭐 삶으면 안 깨지고 무서울 것 같대요. 아팠대요. 왜냐? 뜨거워서요. 물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엄청 놀랐는데요. 엄청 놀랐고 좋은 시가 탄생하겠구나 했는데 드디어 뒤편에 시가 한 편 나오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 시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김지혜 아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 시인데요. 자, 달걀을 삶으면 뜨겁다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친대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즐겁게 놀이를 한대요. 아무래도 제가 마스크를 벗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삶아진 달걀을 까보면 물렁한 살들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리고 삶은 달걀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소리치고 싶지만 그 소리를 꿀꺽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 시를 썼을 때 제가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아이들한테 시를 쓰게 하는 것은요, 시 써라가 아니에요. 활동을 통해서 마인드맵과 함께 하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가능한 이야기죠. 우리들도 어떤 시를 쓸 때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글을 쓸 때 메모를 하고 쓰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후감 쓰기가 있죠. 독후감 쓰기 넘겨서 톰 아저씨의 몸이라고 하는 독후감을 이렇게 써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긴 방학 동안에 아이들과 싸울 일이 아니고 씨름할 일이 아니라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볼 일은 아니고요. 엄마가 아빠가 이걸 주도하고 아이들한테 하게 하면 정말 신나합니다. 그래서 독후감 쓰기가 있고요. 그 다음 장을 보면 일기 쓰기가 있어요. 이건 우리 어른들도 해볼만 하죠. 여러분 타향에서 살면서 그 모국어로 일기를 쓰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좀 찝찝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일기를 쓰는 거예요. 부호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호와 그림을 가지고 날짜만 써놓고 쓰면 아무도 못 읽습니다. 자기 자신만 읽어요. 정말 깨알같은 이 이야기들이 있죠. 표정으로 우리는 알아요. 어린애들이 했기 때문에. 아빠가 볼링을 하는데 나는 쨍만 해갖고 있는데 화가 엄청나죠? 어른들은 좋다고 즐겁게 웃고 있어요. 그날에 크리스마스 날인데 하필이면. 그렇겠죠? 26일 쭉 이렇게 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이런 일기를 쓰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것도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일기를 한번 내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또 누구한테 읽어보라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 재밌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넘기면요. 이제 제가 현장에서 지도했던 아이들의 노트가 나오는데요. 제가 여상에서 근무를 할 적에 이것을 여상 아이들이 꿈과 희망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국어 시간 내내 마인드맵 1년 동안 마인드맵을 해가지고 넘겨주세요. 계속 이 효과를 봤는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것이 도움이 돼서 대학 생활에 많이 레포트 낼 때 굉장히 도움이 됐다. 시험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첫 발령이 났을 때 중학교 1학년한테 해보라고 한 마인드맵이에요. 국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시켰는데 지금 벌써 20년 전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시켜보면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그 긴 내용을 이렇게 간추려요. 넘겨서요. 이제 넘기게 되면 쭉쭉 넘겨주시면 이제 대회에 나가서 상 탄 것들이 딱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정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하려니 너무 떨리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굉장히 서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안드레지드 말처럼 나는 한 권의 책을 뽑아 들었고 그리고 다시 꽂아 놓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조금 전에 내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내려가면 조금 전에 제가 아닐 거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두서없이 짓거리는 말을 한마디라도 귀담아서 실행하신다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옥남 강사님의 강연 참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요, 우리 다문화 가정에 우리 결혼 이주 여성들을 보면 발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녀와의 소통을 자주 안 하는 그런 엄마들도 있고요. 또 제가 동화책 읽어주기를 저도 많이 권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한국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가족과 또는 자녀들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연 잘 들으셨으니까요. 방학 동안에 아이들과 동화책 읽어주기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시인 겸 공연시 낭송가 이행욱님께서 다문화 가정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38살짜리 아들과 또 4년째 접어드는 며느리 지전과 23개월짜리 손자를 둔 할아버지 이행욱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문화 가정 일원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손자가 막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핏덩어리로 태어났지만 우리 주변 가족들이 눈도 맞춰주고 까꿍까꿍 얼려주기도 하니까 점차 눈도 맞추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23개월 되니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갖다 하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당황스럽기도 하죠. 왜? 사탕을 먹어서 나왔는데 맨 사탕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때로는 울리면서도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사탕 먹으면 이가 다 썩잖아요. 그래서 사탕을 가지고 통제를 하면서 참을성도 우리가 길러줘야 되고 또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끔도 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23개월 된 아이가 지 나름대로 뗀장뗀장 걸어다니고 하지만 아직도 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고 또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10살은 넘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국의 행복을 찾아온 파랑새에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도착하자마자 한국 사람들도 똑같이 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문화가 틀리고 생활 관습이 틀린데 그들을 어떻게 해서 동등한 입장의 성인으로 취급하면서 질책을 하니까 그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다문화 파랑새들에게도 우리가 아이들을 갖다가 성장시키는 것처럼 1년, 2년, 10년 정도는 여유를 두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을 때 한국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여러분, 이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남편의 역할이겠죠.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역할입니다. 네 번째는 국가가 담당해야 되겠죠. 남편의 역할은 피부를 접촉하면서 늘 생활하니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가족 구성원은 똑같은 우리 사회생활하는 한국 사람처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랑새가 한국에 올 때는 행복을 찾아왔습니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나? 그러면
사랑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건 추상명사로서 어떤 형체도 냄새도 모양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웅크하고 울렁울렁하고 왠지 모르게 좋은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밑바탕에는 배려가 없이는 또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죠. 배려는 무엇입니까?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지 않고는 배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머나먼 고향을 두고 온 이 파랑새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들이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깊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이 원활합니까? 우리 한국 생활 습관이 능숙합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단지 육체적으로 어른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다문화 가정의 행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파랑새가 올 때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갔습니까? 이 파랑새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들의 행복도 등에 짊어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6.25 직후에 미군들을 따라 미국에 시집간 그 한국 큰애기를 둔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미국에서 오는 구월자 같은 그 선물 박스를 가지고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얼마나 의기당당했습니까? 우리 파랑새들도 고국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작은 선물 보따리를 보낼 수 있게끔 우리 한국 가족 구성원들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며느리를 만나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가는 파출부를 두었습니다. 그 파출부는 완전히 빨래를 하고 제가 청소를 좀 해주는 정도의 파출부였었는데 하루에 한 달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도와주고 있는 우리 며느리에게 하루에 10,000원씩만 줘도 이게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면요, US 달러로서 200달러가 들었습니다. 200달러를 필리핀에 보낸다면은 건장한 젊은이 한 달 월급입니다.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파랑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꾼으로서 일을 하죠. 하루에 일꾼 일당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파랑새에게 고국에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선물 보따리를 보낼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파랑새가 행복을 찾고 또 우리와 더불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파랑새의 행복한 마음이 없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점심을 먹으면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 도중에는 우리 아들과 며느리와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나이 먹은 사람으로 경험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주고, 자, 한국 관습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아직 필리핀에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는 일을 못할 거야. 또 아들한테는 필리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속에 있는데 네가 아직 한국식으로 자꾸 지시하는 식으로 한다면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설명하실 때 며느리도 그 마음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가 노래를 잘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노래를 하고 제가 신앙송을 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가족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닷바람에 들킨 돛을 거두고 내가 나의 염려 안에 돛을 내려야 한다. 참 무던한 항해였구나. 거친 파도보다 더 거칠었으므로 거쳐오지 않았던가. 절망도 깊어지면 검푸른 수심이 되는 줄. 함부로 명패를 달지 않았을 망정. 빛바랜 청춘에게도 영혼은 푸르다. 없던 길이 길을 만들어 마침내 어둠도 별빛을 만나 마중받지 않던가. 그러므로 무슨 꿈인들 날개를 접지 못하며 작은 배 곁에서 작은 숨을 쉬듯이 바람도 반역도 없는 해저로부터 잠들어도 좋을 휴식은 출렁임으로 오고야 말 것이다. 그럴 때마다 발이 묶인 항로는 갈배빛 날개를 펴서 수심 깊은 바다가 될 것이다. 푸른 영혼을 호흡할 것이다. 내가 나의 걱정 안에 닻을 내리는 동안 작은 배가 숨을 고른다. 이제는 바람에 스치는 그대 그림만 이제야 노란 저녁으로 멀어지는 힘든 시선이라 정박 이동희.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잠깐 무대 그대로 서 계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무대에 계신 두 분은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라고 합니다. 노래하는 며느리와 또 신앙송을 하는 시아버지 정말 보기 좋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 두 분께 여러분 더 잘 사시라는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2020년도 저물어 갑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더 행복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미술의 세계 심상의 눈을 뜨다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막걸리 한 잔 신앙송이야. 근데 이 책이야 우리 신앙송 교재로 쓸 거야. 깡이야. 외국인들 우리말 공부에 딱이야. 80, 90 먹은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도 좋겠어.
한 잔의 술을 마시고 한국인 애성시 백선